낭독 18일차. 말이란 지나온 발자국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정의용 청필공 무초설 문외동 필칙고석 칭서망. 용무를 단정히 하고 공손하게 듣는다. 표절해서 말해서는 안 되며 부화뇌동해서도 안 된다. 반드시 옛것을 근거로 삼아 선왕의 가르침을 말해야 한다. 예기 공례. 논어옹야에는 질승문직야 문승질즉사 문질빈빈 연후군자라는 유명한 성어가 실려있다.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게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답다는 뜻이다. 내면의 충실함과 외면의 단정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로 공자는 학문과 수양에 대해 말한 것이지만 인생의 모든 측면에 통하는 이치다. 겉만 그럴듯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만 꽉 찬 것 또한 한계가 분명하니 겉과 속이 모두 충실해야 한다. 나아가 속이 충실하다면 그것을 겉으로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예기 공례에 실려있는 앞의 예문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한다. 첫무리에 나온 용무를 바르게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배움에 충실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는 자세다. 다사는 두 아들에게 이러한 이치를 명심시켰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려 하지 않아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나의 병통이 한 번 옮겨가서 너의 못된 버릇이 된 것이니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바야흐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세상에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큰 소리로 짓거리고 어지러이 보면서 공경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이 세 가지에 힘쓰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늘을 꿰뚫는 재주와 남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내 발을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다. 그 다음 남의 주장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문에 편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당연한 이치는 공부를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 해당한다.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편안한 길만 찾으려 한다면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된다. 편법이 불법이 되고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한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다사는 느리더라도 정도를 걸으라고 권한다. 그는 여러 유생에게 베푼 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을이 깊으면 열매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가면 도랑이 만들어진다. 이는 이치가 그런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지름길을 찾아서 가야지 울퉁불퉁한 돌길이나 덤불이 우거진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지름길이란 흔히 알고 있는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빠른 결과를 위해 요령을 부리거나 편법을 쓰라는 말도 아니다. 다산이 말했던 지름길은 기본을 탄탄히 하고 정도를 걷는 것이다. 기본을 탄탄히 할 때 자연스럽게 학문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정도를 걸을 때 오히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예문에서 말하는 표절은 지름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한 권의 책을 차근차근 씹어 삼키듯이 읽어라. 다사는 책을 접할 때 단순히 많이만 읽는 다독이 아닌 초설을 강조했다. 초설한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직접 기록하며 책을 읽는 것이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다. 아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사는 초설을 이렇게 설명하며 권했다.
학문의 요령에 대해 전에 말했거늘 내가 필시 이를 잊은 게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초서의 효과를 의심해 이 같은 질문을 한다는 말이냐. 한 권의 책을 얻더라도 내 학문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은 뽑아 기록해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비록 100권의 책이라도 열흘 공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를 다지며 정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들의 그럴듯한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생각이 없이 남을 따라서 배우고 말하는 것은 학문의 발전이 없다. 후한 말기 유학자 정현은 이렇게 말했다. 우레가 울리면 만물이 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람의 말은 마땅히 자기에게서 나와야지 우레에 응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뇌지발성, 물무부동 시응자, 인지연당 가교기, 부당연냐. 자연에서 우레는 엄청난 소리와 위력을 가진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우레가 울리면 저절로 귀를 막고 몸을 움츠린다. 하지만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무작정 큰 소리, 주위를 위협하는 위력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뜻을 세우고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논어에 실려있는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음을 추구하지 않고 소인은 휩쓸려 올리되 조화를 이루지는 못한다가 말하는 바와 같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분위기에 휩쓸려 눈치껏 의견을 따르는 자세는 진정한 조화가 아니다. 조화란 무작정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명한 주관과 독창성을 지킨 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힘을 합치는 것이다.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되 그 방법이 획일적이어서도 안 되며 하나의 방법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 구절 반드시 선왕의 가르침을 말해야 한다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적절히 재해석해 받아들여야 하는데 온고이 지신의 지혜를 생각하면 되겠다. 기존의 것을 바꾸고 뒤틀고 다르게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없듯이 모든 창의적인 생각 또한 기존의 것들로부터 비롯된다. 이때 고전의 지혜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바로 사람에 관한 지혜이자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배움에서는 몸을 바르게 정돈한 다음 주변에 휩쓸리지 않도록 허리에 힘을 주며 빠른 결과를 위해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자란 듯 꾸준하게 내공을 쌓아갈 수 있다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드러나는 어른이 될 것이다. 배움이란 모방에서 시작해 독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앞선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밟을 때는 겸손해야 한다.